반짝반짝 빛나는 굿모닝 153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37일차고요. 오늘 놓아버림이에요. 그쵸? 놓아버림 300페이지네요. 그쵸? 300페이지. 책이 427인데 4분의 3을 읽었네요. 그쵸? 다시 돌아가봅니다. 네. 300페이지에 밑에 중간에 보시면 이런 내적 혼돈 상태 때문에 여기 할 차례죠. 그죠? 네. 이런 내적 혼돈 상태 때문에, 내적인 건 뭐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자존감이 낮아질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항상 무의식 상태로 남아 있고자 한다. 이런 혼돈 상태에 있어서 무의식 상태에 굳이 내가 무의식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싶지 않은다고 그래서 그냥 좋은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그 무의식의 상태가 지금 현실에 반영이 되는 결과로 더 드러내는 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잘 들여다보고 잘못된 건 제 맥락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잘못됐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를 때는 제 맥락을 해야 되겠죠. 제 맥락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보완하는 방법을 지켜보면 흥미롭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서 마음이 자아와 자아의 수다에서 즉시 벗어나게 한다. 내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아무 무의식 상태로 있고 싶어 하니까. 무의식 상태로 그냥 아무 그냥 각성, 정신 차리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정신 차려 해서 각성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각성하기가 싫은 거죠. 정신 차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기가 싫으니까 딱 계속 TV를 딱 킨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왜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서 이렇게 내 자아와 자아의 수다에서 즉시 나게 하고 이렇게 놀거리를 투입해도 이렇게 놀거리를 계속 투입을 해도 마음이 그날의 프로젝트, 일, 성취나 재미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계속 생기기 쉽다. 생각과 감정은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그냥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냥 올라오게 그냥 두고 있다라는 거죠. 놀거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투입을 해서 또 마음은 몸에도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몸에도 사로잡힌다. 이 닦고 씻고 향수를 뿌리고 파우더를 바르고 탈취제를 뿌리고 그날 입을 옷을 세심하게 고른다. 옷을 고르자니 그날의 일정이 떠오른다. 하루치 일로 구겨넣은 업무들 때문에 바쁠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약속, 전화, 통화, 심부름, 사교상 약속, 집안일, 이메일 처리 등이 기다리고 있다. 출근하거나 일을 보러 가는 도중에 동료와 잡담하고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철에서 조간신문을 본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그날 있을 외부 사건에 사로잡힌다. 비즈니스, 거래, 할인 상품, 준비, 걱정, 조정, 끝없는 권력 추구, 한 건 올리기 위한 탐색, 항상 존재하는 생존의 공포에 잡힌다. 이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든
의미와 안도감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존감을 높이고 지키려는 욕망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그냥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고 있는 습관적인 패턴들이라는 거예요. 문득 어떤 외부 일이 끼어드는 바람에 억지로 멈추고 나서야 자신이 광분하며 분투 중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비로소 깨닫기만 해도 되지 않나요? 비로소 깨닫기만 해도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요번에 저희 딸이 아기를 하러 가는데 화요일 날 약속이 계속 있는 거야. 그 전날에도 8개가 10개가 있는데 그날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막 약속을 이걸 못 하니까 막 2시, 3시 막 병원에 가자마자 집에 바로 저기 입원해야 된다고. 양수가 빠져 흘렀는데도 모르고 양수인지 뭔지 뭐 그냥 그냥 일하는데 집중이 돼 있으니까 뭐 흘러나오긴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감각이 없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렇진 않은데 양수고 이게 심각하게 이렇게 돼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병원에 입원하라 그랬는데 2시, 3시 막 있잖아요. 미팅이 있는데 미팅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 인연이 되면은 연결이 되고 인연이 안 되면 뭐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안 돼도 연결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받겠더니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탁 뭐라 그래. 기회다. 억지로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문득 어떤 외부 일이 끼어드는 바람에 외부 일이 저희 딸은 외부 일이 아기 낳는 일이었어요. 외부 일이 아기 낳는 일인데 억지로 그냥 멈추게 되는 거. 억지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카톡 보지 마라. 애기 놓고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웠게 하면 안 되고 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씨 보지 마라. 아니면 글씨를 막 키우라고. 그 키우라고. 그 키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글씨를 좀 키워가지고 좀 이렇게 뜯 보면 크게 보라 그랬더니 글씨도 안 키우고 어찌나 그렇게 보는지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작게 들여다보면 또 우리는 또 안 좋은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작은 거 너무 보면 눈이 나빠진다. 이게 다 신념인데, 그쵸? 예. 참, 그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엄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한국 정서가 있고, 그래도 그 믿음이 있고, 그래도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도 믿음이 작동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 뿌리 깊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 멈추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일이 잘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들 하셨는 거예요. 우리 보름님하고 잘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대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멈추게 되면서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입에 그냥 아직 파묻혀 있던데. 그래서 그리고는 어, 이제 억지로 뭔가 막 무의식적으로 던 것들을 억지로 스탑을 시켜서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비로소 분투 중이었다는 거를 깨닫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분투 중인 것을 깨달았고 그러고 나면은 내면의 공허와 마주친다. 뭔가 막 외부에서 있잖아. 분투하다 보면 내 내면에 공허함과 마주친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손님이 오고 뭐 있잖아요. 막 하는데 다 빠져나가고 없어. 하고 뭔가 허전함이 있잖아요.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에서 꽉 차게, 충만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외부에서 있었던 것들, 외부를 향하고 있다 보면 이제 내면에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공허를 피하려면 소설이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에 쉴 새 없이 탐닉해야 한다. 공허를 피하려고 하니까 또 외부에서 TV를 보고 뭐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뉴스는 보진 않지만 요즘에는 자꾸 이제 틱톡을 보면서 이제 막 관련된 팔로우를 해놓으니까 그 팔로우를 해놔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정치 관련된 것들이. 그거 막 이렇게 빠져서 볼 때가 있으면 정신 차리고 또 따로 나와서 그래 선생님 강의 들어야지. 듣다가 선생님 강의 들어야지. 아 이거 들어야지. 재방송 뭐 해야지.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허를 피하려고 자꾸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어디에 탐닉하고 있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끊임없이 파티에 나가고 뭔가를 TV를 보거나 그러다가 아니면 자꾸 모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 나이 들고 애기 다 키우고 나서 모임이 몇 개니 몇 개니 막 그러시는 분, 아이고 그래 누가 부르면 그래 나도 끼워줘 나도 끼워줘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나도 끼워줘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죠. 모임이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경우가 그렇게 있어요. 파티에 나가고 약물을 통해서 환각의 세계로 탈출하고 아니면 약물을 또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인사불성이 되도록 아니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여타 놀거리를 추구한다. 놀거리를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서 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 내면의 공허감을 직면하는 일만 피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공허함을 직면하는 일만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얘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만 자꾸 연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공허함을 직면해서 얘가 왜 그럴까를 받아들여야 되고 얘가 공허함은 내가 느끼는 그 어릴 때 그 상처나 이런 거로 공허한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왜 그럴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들으라고 그러면 안 들어요.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피하고 싶어서 무의식 중에 나는 이거는 그냥 피해야 돼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 전에 공부를 안 했던 분, 전 업에 이 에너지 공부를 안 했던 분은 또 아예 그냥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공부를 하고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대단한 전 세계에 그 한 1% 안에 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 저 대단한 일을, 우리가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가 되었든 활동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의식의 상태와 자각의 상태는 어떠하며, 그러니까 의식의 상태와 자각의 상태가 어떠하냐. 선생님께서는 전에 그러셨어요. 나는 TV를 보는 게, 우리는 보통 TV 보면 감정이 쌓여서, 으이구, 저게 그냥 뭐 이러니 저요? 뭐 완전히 잘 돼야 되느니 막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요, TV에. 감정 속에서 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냥 보시게 되면 공부거리더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활동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내면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똑같은 사건과 경험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내면이 공허한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똑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또 같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활동이 내면의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충족감에서 나올 수도 있다. 행복감, 내면에서 자아 존중감, 충족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껴야 되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왜 그런 건지 그거를 찾아야 되고, 내가 찾고 재맥락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신념을 지우는 작업, 신념을 놓는 작업을 계속하면 이렇게 행복감도 올라오고 자아 존중감과 충족감이 생긴다는 거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내면에서 이룬 바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목표를 성취하면서 타인과 경쟁한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면 또 뭐예요?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또 나는 패배감, 비교, 열등감을 또 경험한다는 거죠. 열등감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기보다는 내면에서 이룬, 내면에서 이룬 바를 외부에 실현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 내면에서 이룬 바.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좋아지고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길을 이제 한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인간관계도 질투하고 경쟁하고 한 건 해내서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기보다는 나누고 사랑한다. 어떻게요? 나누고 사랑한다. 내면을 보고 해결을 하면 자꾸 공허함이 아니라 내 내면의 행복감과 내면에서의 자아 존중감, 충족감을 느껴야 내가 나누고 사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든 거죠. 뭐. 부정적 충동이 없을 때 부정적인 충동이 있는 거야. 그 부정적인 충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린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리고 부정적인 충동이 없어야 돼. 내 안에서. 표현은 안 해도 웃고 있어도 속에서 막 질투하고 경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어, 자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인데, 원래 본체는 사랑인데, 본체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체는 사랑인데, 내가 왜 그러지? 없다고 믿고 있네? 아닌데, 없다고 믿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내 신념이 있다라는 거, 분리되기 시작한 신념. 근원의 마음에서는 내가 있다는 분리감으로 마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나라는 것 자체를 지워야 싹 다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라는 걸 지워지기 전에 일단 내가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고 있는 나를 보고 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항복, 놓는 거, 항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사랑한다. 우리는 나누고 사랑해야 돼. 그쵸? 나누고 사랑해야 돼요. 질투하고 경쟁하고 한 건 해냈어.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는 거를 내려놔야 된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구나를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 충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린다. 그랬죠. 부정적인 충동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기보다 애착 125 집착 그렇죠? 애착을 갖기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집착하는 거는 막 애정하고 막 애착한다는 거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애살 있다는 거. 그게 사랑으로 바뀌면,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뀌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투와 협박을 받는 대신에 질투와 협박을 받는데요. 누군, 누군가에게 질투와 협박을 받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질투를 하고 협박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협박을 받는 대신에 자유를 누린다. 자유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누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면에서 성취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미 내면에서 성취를 이미 이뤄놓았어. 다 있어요. 누군 있고 누군 없고가 아니라 다 있는데 마음의 낙서가 얼만큼 많이 되어 있느냐, 조금 되어 있느냐, 그거를 놓아버려야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음, 자유를 찾아야 되고 우리는 내면에서 성취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쵸? 이미 다 이루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타인에게 조종도 당하고 내가 타인을 조종하고 나도 타인을 조종하고 막 이렇게 우리 요새 손녀가 어른들 조종하고 싶은 거 막 울어버리는 거 아니 얼마나 야 얜 정말 세다 하면서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진짜 세더라. 막 울으려고 그러면은 울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아, 이거 완전 똑똑하게 울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써먹을 때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어요. 보면 재밌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걸 써먹을까? 조종할 때. 나는 무엇을 써먹지? 여러분들도 잘 써먹는 게 있어요. 안 써먹을 것 같죠? 타인을 조종하는데. 안 써먹을 것 같아요? 써먹고 있다니까요. 뭔지 알고 보세요. 무엇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을 포기할 때, 방법 놓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할 때 세상에 넘겼던 힘을, 어이고, 되찾는다네요. 세상에다가 넘겨놨어. 나는 모르겠다. 막, 있죠? 완전 질투하고 협박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비판하고 막 이랬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면, 포기를 하면 세상에다가 내가 넘겨놨던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내가 있는데 넘겨놓은 거 안 쓴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러고 있었던 게 나한테 힘이 다시 넘겨온다는 거죠. 세상에는 얻는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세상에 투사한 맥락에서 나온다. 그냥 세상에서 느끼는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들이 내가 세상에 투사한 거 있죠. 내가 세상에 투사한 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점에서 각기 성찰을 요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돈에 갖다 붙인 매력을 원하는 걸까? 나는 특정 직함이나 박사님, 선생님, 목사님 같은 호칭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직함에 맞는 책임과 활동일까? 직함에 따라오는 매력과 존경일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투사한 매력과 사랑에 빠진 걸까? 투사한 매력에 빠진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다가 투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매력과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사랑을 밖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기를 보면은 그냥 그저 입이 그냥 이렇게 입가가 올라가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게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봄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스러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스러움이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놓아버릴수록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낸다. 많이 놓아버리면 세상에서, 그쵸? 세상의 매력을 막 벗겨내야 돼요. 세상의 매력을. 그래서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낼수록 세상에 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다 놓고, 매력에 영향받지 않아 더 이상 매력으로 조종당하지 않는다. 매력에 조종당하지 않는다. 대중매체와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놓는 거죠.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게 정신 안 차리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의 존재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죄책감 강도가 약해지면서 자존감이 커진다. 죄책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는 죄책감 있잖아요. 그 죄책감에서도 자꾸 벗어나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존재로 보면서 죄책감의 강도도 막 약해지면서 자존감이 커진다. 죄책감이 막 있으면서 자존감이 쭈그러들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커지고
인간관계 진실성에 바탕하면서 관계의 진실성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감정적 협박에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감정적인 협박에 영향받지 않은 거예요. 감정적인, 아니, 얼마 전에 강의 듣다 소다뽕 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소다뽕 소리. 소다를 치고 소다뽕, 부풀리라는 거. 소다뽕. 옛날 소다. 소다가 설탕을 녹여가지고 소다를 집어넣으면 막 부풀러 오는 거. 부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 뭐죠? 그, 설탕, 그거 녹인 거, 그거 저기 뭐, 커피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커피죠, 이게? 달고나. 달고나.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달고나는 그게 아닌데, 달고나는 다른 거 하얀색으로 된 거를 녹여가지고 거기다 넣었을 때 또 다른 맛이고, 이거 설탕 녹인 거하고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달고나고 이거 설탕 녹인 건 이름이 달랐는데, 설탕 녹인 걸 달고나라고 하더라고요. 달고나 딴 거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상하다, 저거 달고나. 옛날에 알았던 게 있어가 그거 지우지를 하고 좀 아니었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풀러지는 거,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더 이상 감정적인 압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려 들지도 않는다. 내가 새처럼 애가 삐져 있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눈길을 안 주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가지라고 쓰고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직성의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한결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고 가능하며 소외될까봐 두렵거나 혼자라 느끼는 일이 없다. 항복한 사람은 우리는 오늘도 항복하세요. 그래야 돼요.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 성취에 타인이 필요하지가 않다. 사랑과 즐거움을 위한 선택에 의해 타인과 함께할 그녀입니다. 그냥 사랑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냥 함께할 뿐이지, 그냥 그들이 꼭 내가 사랑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과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연민이 자신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를 바꾼다. 그렇죠? 인간관계를 바꾼다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유와 행복과 사랑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정신 차리고 각성하셔서 알아차리고 또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릴 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 놓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항복을 많이 하루 행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렇죠?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고요. 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